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한국인의 최고의 허리 건강 지킴이 최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허리 통증, 허리 질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좋지 않은 자세도 허리에 좋지 않잖아요. 예. 다리를 꼬는 습관 저도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요? 이제 아무래도 네. 저도 습관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꼴 때가 맞아요. 있는데 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로 네. 인해 이제 허리가 틀어지기 때문에 틀어지죠. 자세가 문제가 되고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한쪽 다리만 꼰 채로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허리에는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꼬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절대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뭔가 다리를 꼬는 습관 자체가 허리를 좀 틀어지게 하니까 그런 이유에서 좋지 않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척추 질환 이야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해볼 텐데요. 척추 질환이 있다라고 좀 의심이 되면 대표적인 증상들 있을 것 같아요. 환자들이 호소하는.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보통 허리 통증으로 네.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네. 허리가 아프다가 나는 왜 엉덩이나 다리까지 증상이 오지?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보통 처음에는 한쪽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양쪽이 다 아프시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도가 처음에는 그냥 시리고 저리다 이런 네. 말씀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너무 통증이 심해서 안 되겠다 하시고 걷는 거리가 예를 들어 한 1km 정도 걸으면 다리가 아팠었는데 점점 심해지면 이제 500m, 300m, 심지어는 나중에는 한 5m, 50m만 가도 다리에 증상이 와서 걸을 수가 없다고도 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다리에 마비, 근력 저하, 힘이 빠지는 게 오시기도 하고 네. 더 심해지면 대소변 장애까지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 질환, 허리 통증, 허리 질환이 있을 때 이제 대표적인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 좀 의심을 해보고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저희가 좀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맞습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보통 쉽게 설명드리면 척추 신경, 뇌에서부터 경추, 목 등 허리를 통해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는데 어떠한 원인에서든 이 신경 길이 눌리거나 좁아져서 압박이 되게 되면 그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보통 세 가지 앞쪽 이제 척추관 앞에서 추간판 탈출증, 많이들 디스크라고 얘기하시는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네. 뒤쪽에 이제 황색 인대라는 인대가 있다가 이게 노화가 오면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뒤쪽에 후관절, 햄버거 모양 뼈고 이제 허리를 구부릴 때 도움을 주는 그 뼈가 또 오래 쓰다 보면 커지니까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이제 안쪽에 있는 척수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허리뼈 단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래쪽에서 보셔도 보통은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앞에 디스크 있는 쪽이 이제 배 쪽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뼈 있는 쪽이 등 쪽이라고 보시면 등 되겠습니다. 쪽. 예, 그래서 허리뼈 단면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협착증이 의심이 될 때 저희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잖아요. 맞습니다. MRI 가장 먼저 찍어보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엑스레이만 찍으면 안 되냐, CT만 찍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T에서는 그 신경 눌리는 게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완벽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가격에 비해서도 이제 좋은 검사라고 생각을 해서 MRI 검사를 늘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MRI를 촬영해야 안에 디스크 상태라든지 신경의 눌림 정도 그리고 어떤 부위가 눌렸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경우 MRI는 저렇게 하얗게 신경 다발이 안 보인다. 맞습니다. 그래서 좌측 사진을 보시면 정상 MRI 보시면 가운데 신경이 하얗게 보입니다. 저게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막 안에 신경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게 정상이고. 네, 이제 두 번째 오른쪽 사진 보시면 협착증 MRI 보시면 가운데 하얀 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게 좁아지고 쉽게 표현하면 수로가 좁아졌어요. 환자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해서 저게 협착증 MR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단면의 MRI 사진이고요.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종으로 이렇게 사람을 길게 잘라서 보면 첫 번째 정상 MRI에서는 신경길 하얀색으로 쭉 길이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뻥 뚫려 있네요.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사진 보시면 4번과 5번 사이가 이제 저 경우는 디스크가 굉장히 튀어나와서
신경관이 막혀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네네네. 조금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또 하나 이제 MRI를 본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희 마이엘로 MRI, 이제 어. 신경줄기 MRI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왼쪽의 정상 사진에서는 저렇게 수로를 이제 보기 쉽게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협착증 MRI에서 보시면 까만색으로 끊어진 소견이 보일 겁니다. 네. 저게 이제 신경이 좁아져서 신경길이 끊어져 있구나라고 네. 생각해서 저 부위가 이제 협착증이 있구나라는 걸 쉽게 알아보실 수 있게 마련돼 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경 통로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면 사실 협착증은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통로가 왜 좁아지는지 저희가 그 원인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장 첫 원인은 이제 노화고요. 노화. 노화가 오시면서 물론 외상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노화가 오시면서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네. 뒤쪽 황색 인대와 뼈가 이제 비후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직접적으로 이제 눌리게 됩니다. 직접적 신경의 압박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로가 좁아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안쪽에 이제 뇌척수액이라는 이제 액체가 흐르는데 그게 좁아지면 이제 그것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좁아지면서 그 척신경에 가는 혈액 순환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세 가지 원인들로 이제 증상 아까 말씀드렸던 엉덩이나 다리 쪽 증상은 그래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까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척추관이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다라고 좀 알아봤고요. 이렇게 허리가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병원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러다 이제 병이 커지죠. 맞습니다. 이제 네. 보통은 아이고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이제 왜 이제야 오셨어요. 사실 그런 말씀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면 이제 아니 다리 아픈 지는 6개월, 1년, 2년 됐는데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검사하면 의사가 수술하라 그러는 거 맞아요. 아니냐, 큰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제 걱정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게 돼서 큰 수술을 할까 봐 겁이 나고 이제 나사목 같은 걸 삽입하면 어떡할지, 나는 나이가 많은데 지병이 많은데 수술하면 어떡하지, 전신마 취하기 무서워요. 그다음에 흉터 크게 남으면 어떡하지? 한번 들어갔다가 입원 한 3개월 하고 나오는 건 아니지, 이런 이제 겁나셔서 그렇게 늦게 오셨다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런 게 이제 망설이는 이유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치과. 그다음에 이제 허리 보는 요 신경과 이런 신경외과 이런 부분들 이제 병원에 가기가 약간 좀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증상이 있다면 병을 키우지 마시고 빠르게 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라는 것이 사실은 예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 최고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고민 생기신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씨가 좋은데도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예,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50대 남성분 농사 짓고 계시다고 하셨고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림 증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통제 정도 드셨고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는 아직 시작하진 않으신 것 같거든요. 네. 치료가 조금 필요하신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치료도 필요하고 그 전에 이제 정확한 진단이 당연히 이제 맞아요. 선행이 돼야 되는데 네네. 지금 사연 주신 분 보면 일단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허리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많이 쓰시죠. 왜냐하면 허리를 구부린 채로 일을 많이 하시고 특히 아. 반일 같은 경우에 처음에 왜 자세를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게 맞아요. 나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자세로 이제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통증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이제 엉덩이나 다리까지 통증이 오시는 경우인데 치료를 이제 진통제만 드셨다고 했으니까 네. 저럴 때는 얼른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쭉 받으시고 그에 따라 이제 치료에도 단계가 있거든요. 진통제로 해결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상급 치료인 이제 주사 치료 아니면 시술이나 수술까지는 물론 이제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네.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으니 병원에 꼭 찾아주셔서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병을 더 키우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 병원에서 한번 검사 잘 받아보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희 최고 원장님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전화로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 사항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70대인데요. 네, 70대시고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최고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프시죠? 증상이 어떻게 제가 되실까요? 허리 협착증하고 뭐 디스크 이렇게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23년도 10월 18일 날 수술을 했거든요. 네, 한 2년 조금 안 됐네요. 그게 1년 조금 넘으니까 네. 이제 허리가 왼쪽으로 되게 많이 아파요. 허리가 다리 쪽은 어떠십니까? 다리 쪽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다리 허리만 쪽으로는 딱 끊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많이 아파요. 요즘에 와서 더 많이 아파요. 네, 수술하실 때 나사못 같은 기구를 삽입을 하셨을까요? 예, 박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나사목 같은 걸 삽입하신 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시진 않으셨고 제일 심한 부위를 보통 받으시거든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고정해 놓은 부위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제 조금 기존에 있던 문제가 조금 더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는 검사를 받아 보셨을까요? 아직 검사를 못 받아봤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엑스레이부터 먼저 찍어 보시고 현재 이제 네. 다리가 아프시지는 않다는 건 그나마 이제 그렇죠 고무적인 상황이지만 허리가 아프신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신 부위 주변으로도 이상이 생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해 보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먹는 약 이런 거를 좀 잡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 약은 안 먹고 제가 지금요 2달 됐어요. 이제 다리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최근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구나. 네, 그게 2달 됐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이제 재활하시다 보면 허리에 조금 부담이 더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수술하기 전에도 허리는 아팠어요, 조금씩. 네, 그래서 꼭 예. 요즘은 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아픈 경우 그런 악화 소견일 수도 있고요. 70대 여성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은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엑스레이 먼저 찍어 보시고 거기서 이제 이전에 수술한 사진과 비교를 해 보시고 변동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검사를 받아 보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일단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꼭 좀 필요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둘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이제 척추 질환도 이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좀 살펴볼게요. 네,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네. 저는 5단계라고 말씀을 환자분들한테 네.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세 변경, 바른 자세와 이제 습관 교정으로 휴식으로 예방을 하고 그걸로도 듣지 않으면 보통 약물 치료. 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주사 치료. 주사. 그다음에 이제 시술. 그다음에 수술도 내시경 수술이냐 뭐 절개 수술이냐 여러 가지가 맞아요. 있겠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단계를 뛰어넘어서 수술을 요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대부분은 단계별로 치료를 합니다. 보통 비침습적 치료라고 하는 보존적 치료, 이제 주사 치료, 약물 치료를 해보고 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카테터나 내시경 이런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절개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수술한 경우가 요즘은 정말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 있습니다. 예. 단계를 뛰어넘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처럼 첫 번째는 너무 오래 비수술 치료를 충분히 받으셨는데도 너무 통증이 호전이 안 되는 경우, 오래 아프신 경우.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금만 50m, 100m만 걸어도 통증이 심하고 실제 MRI 소견도 굉장히 심한 경우.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근력 저하나 대소변 장애, 하반신 마비 이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사진 촬영하고 진단이 되는 순간 요거는 즉각적인 수술을 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 네. 비수술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만 이런 경우들에는 처음부터 수술을 이제 권유해드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또 무조건 수술을 피하는 것도 방법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에 조금 더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 수술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보통 절개가 크고 손상이 크다, 뼈를 많이 깎아낸다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이제 연구의 끝에 이제 척추에 내시경을 삽입해서 하는 이제 내시경 수술을 이제 네. 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한 구멍 하나만 넣고 기구를 한 군데로 카메라와 기구를 동시에 넣어서 하는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군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굉장히 작고요. 그쵸. 그리고 들어가는 근육도 절개에 비해서 근육 손상이나 인대, 뼈 손상도 이제 줄일 수가 있고 이제 뒤쪽 보통 허리 가운데 쪽으로 하는 일반적인 수술인 후궁간으로도 할 수 있고 측면, 옆구리 쪽에서 들어가서 안에 이제 터져 있거나 튀어나온 디스크, 추간판만 딱 제거를 하는 수술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요 다음 그림 하나 저희가 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구멍이 어디로 접근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가운데 이제 추간판이 이제 배 쪽에서 등 쪽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이 압박이 되는데 네. 그거를 뒤쪽에 인대나 뼈를 상하지 않고 할 수는 없을까 해서 이제 옆에 대각선 쪽으로 들어가서 뼈나 인대를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안쪽에서 네. 디스크만 빼내는 추간공 단일공 내시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일반적으로 수술하는 뒤쪽에 이제 협착증이나 이럴 때 하는 뒤쪽으로 가는 후궁간 단일공 척추 내시경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최소 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절개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보통 방금 말씀드린 추간공 내시경은 아무리 커도 보통 한 7mm에서 8mm 정도. 실제 1cm가 안 되는. 네, 1cm도 안 되고 관도 그만큼 얇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제 수술할 때 마취도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인 척추 수술보다 이제 마취도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네. 당연히 절개가 작고 기구가 작으니까 근육이나 인대 손상, 뼈 손상도 적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겠네요. 그런 게 네. 적으니까 수술하고 통증 회복에도 당연히 빠를 거고 음. 회복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퇴원도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네. 장점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술과 단일공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비교하기 좋게 또 그림 준비해 오셨거든요. 네. 이거 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표 한번 봐주시면 이제 오른쪽에 제가 특징 적어놨고요. 아무래도 절개 크기가 작은 게 특징입니다. 그러네요. 작게는 7mm에서 크더라도 1.1에서 1.2cm를 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육 손상 당연히 거의 없고 네. 근육 손상이 적고 뼈 손상이 적으니까 출혈량 당연히 적겠죠. 그리고 마취 방식도 전신 마취 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부위 마취, 하반신 마취거나 혹은 이제 부분 마취, 그 내시경이 들어가는 부분만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이렇게 환자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아프진 않으세요?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하고 수술 시간도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고 입원 기간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니까 적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 위험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모든 게 최소 절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흉터가 뭐 거의 아물게 되면 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제가 뭐 사진도 네. 준비했지만 이제 저렇게 옆에 자를 저희는 꼭 저렇게 대거든요. 목이 그래서 물린 정도 네, 그래서 보이는데요. 제가 한 네. 번은 수술을 하고 이제 소독해드리고 네. 이제 다음번에 오셨는데 상처 좀 볼까요 했는데 제가 어디 있었지? 막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그 예, 정도로 예. 잘 안 보이고 사진 찍어서 이제 아.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려도 아, 이 정도면 거의 부담이 없구나 이렇게 그쵸.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고 이제 실제로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그쵸. 때문에 흉터 네. 부담은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우리 몸도 좀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회복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병원에 오래 계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병원 생활에 너무 부담스럽다, 맞아요. 병원에 있기 싫다 그래서 하고 이제 빨리 회복이 빠르니까 빨리 집에 가서 휴식을 하셔라.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 집에 가셔서 회복이 빨라서 퇴원을 일찍 한다고 집에 가셔서 무리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큰일 나죠. 이런 첨언을 네. 꼭 드리고요. 네. 이제 요 내시경 치료 특징상 이제 부위 마취나 부분 마취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피부 절개가 적다. 그리고 옆쪽 추간공 쪽으로 들어가면 디스크 파열이나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인대나 뼈 제거가 거의 없다. 수혈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시경 수술하면서 그렇고 그쵸. 통증이나 흉터 거의 없고 회복이 빠르다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네. 제가 연세 많으시고 이제 예를 들어 척추가 전부 다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있죠. 이제 전 주로 주범이라고 하는데 주로 현재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을 그 부분만 손을 보자. 먼저 다 수술하면 너무 커지니까 네네.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해결해서 통증을 감소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할 때 이제 굉장히 적합하고요. 만성 질환, 콩팥이 안 좋으시다든지 심장이 안 좋으실 때, 전신 마취나 이런 게 부담스러울 때 부분 마취를 통해서 가장 심한 부분만 치료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고 네. 역시 그런 분들한테는 짧은 입원과 빠른 회복 그리고 이제 내시경이다 보니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런 특징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는 또 훨씬 다르게 맞습니다. 명확하게 보면서 치료하는 게 또 이 가장 좀 우리가 회복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공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상태 그리고 증상에 맞게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의뢰해 주고 계세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이제 접수된 사연, 문자 상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이시고요. 가끔 허리가 불편했는데 한 달 전부터 엉치 쪽도 좀 아프고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뭐 오래 앉아서 일한다는 얘기는 거의 매일 듣는 얘기인데 보통 사무직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오래 앉아서 계시면 언제나 이제 자세가 다 좋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늘 자세를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가끔 허리가 불편했을 때는 저도 그냥 약물 치료나 휴식, 자세 변경으로 가능한데 네. 저렇게 한 달 전부터 엉치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진찰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협착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신경을 약간 누르기 시작할 때 저렇게 엉치 통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진찰을 받아서 디스크 여부 그리고 만약에 디스크 의심이 된다면 검사를 받아보고 치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사연입니다. 네, 지금 이제 나이도 좀 젊은 편이시기 때문에 디스크일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반드시 좀 검사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3. 73세시고, 예. 예. 지금 이제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최고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아프실까요? 전면을 바라볼 때 우측 골반 위가 네. 좀 뻐근하게 당기면서 뭐 아주 콕콕 찌르는 뭐 이런 통증은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무릎이 아파요, 무릎. 무릎이. 예, 이 골반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이 네. 무릎이 아파가지고 거의 앉았다가 일어날 때 그렇게 통증이 많이 오더라고요.
혹시 무릎 주변만 아프세요? 아니면 이제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 데까지 쭉 다 아프세요? 종아리는 안 아파요. 종아리는 안 아프시고 예, 허벅지 쪽은 무릎까지. 아프십니까? 허벅지도 덜 아파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두 개가 같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래서 예. 허리 통증이 있고 이제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쭉 내려가면 보통 이제 허리 협착증을 말씀드리고요. 무릎 예. 주변 앞뒤로 이제 아프거나 종아리까지 번지거나 하면 이제 무릎도 같이 질환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검사를 받아보셨을까요, 환자분? 그 검사를 받아가지고 엑스레이는 찍었었는데요. 네. 그때 가가지고 일단 치료를 주사를 맞았어요. 네. 주사를 한 6대 정도 맞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맞고 나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보름까지는 통증이 또 싹 없어졌어요. 아, 괜찮으셨다가 다시 또 아프신 거군요, 한마디로. 예, 또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환자분 이렇게 오시면 허리랑 무릎을 같이 검사를 해보고 그렇게 주사를 한 번에서 2번 정도 치료를 해보고 2회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낫지 않으시면 저는 이제 허리랑 무릎을 정밀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게 주된 병변인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좀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고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로 사연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여주시죠. 지금 이제 전화 주셔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십니다. 네. 자, 5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또 받으셨는데 재발했다고 합니다. 60대 여성분이시고 네. 수술할 때 너무 힘드셨던 기억이 있어서 수술은 또 좀 피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재발이 되면 그 수술한 부위 이제 기구를 삽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위가 이제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화 상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못을 삽입했다면 이제 그 위나 아래쪽이 새로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너무 힘드셨던 기억 때문에 아마 병원에 찾아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좀 힘들어요. 네, 이제 네. 그래서 재발하신 경우에는 그걸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술을 피하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죠. 맞아요. 약물 치료도 하고 더 두시면 안 운동도 되죠. 하시고 주사도 맞으시고 안 되면 이제 시술까지도 해볼 수 있고 그래도 피할 수 없을 때 이제 수술적 처치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고객님들이잖아요, 환자분들이. 네. 이제 고객의 니즈를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저렇게 저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죠. 다만 이제 소수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택해야 되는 그럼.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꼭 가셔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술하기 전에 또 빠르게 치료하는 게 더 이제 좋으니까요. 일단은 병을 키우지 마시고 빠르게 지금 병원에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63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원장님. 맞습니다. 예. 이제 63세 여성분이고 이제 PSLD 단일공 내시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 중에 뒤쪽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산책할 때 이제 왼쪽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 얘기를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걷다가 허리를 구부려서 좀 쉬었다 가야 되고 이 얘기를 하시고 이게 점점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씀을 네. 주셔서 다리에 힘까지 빠지고 시린 듯하다. 심지어 나중에는 100m까지 걷기도 힘들다. 이래서 이제 검사를 했고 네. 맨 아래쪽 척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쪽으로 이제 협착 소견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도 가지고 계셨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 좌측으로 오른쪽은 그래도 오. 괜찮은데 좌측에 보시면 여기 있는 신경근이 이렇게 눌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주사 치료를 2회 정도 했는데 네. 전혀 조금 하루 났다가 바로 아프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을 선택을 했고요. 네. 뒤쪽으로 접근해서 뒤쪽에 있는 감압을 해주고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치료 전보다 이제 후 쪽에 이제 없어진 소견이 보이고요. 네네. 요걸 이제 단면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좌측에 있던 게 요건 이제 껍질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실제 보면 안에서 이제 팔랑팔랑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눌려 있다가 펴지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네. 뒤쪽에 이제 열어준 모습이 보이고 우측은 증상이 없고 우측까지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측은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좌측만 수술하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63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 사례였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또 만나볼게요.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시네요. 71세 여성분. 네, 이제 71세 여성분이시고 그전에도 이제 조금씩 허리가 아프기는 했었고 다리도 약간 저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생활은 가능하셨던 분인데 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보통 동남아시아 정도 한 4~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나서 더 심해졌다,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좌측으로 통증이 와서 이제 치료를 했지만 이제 호전이 없어서 오셨고 검사를 해봤더니 4~5번의 협착이 요추 4~5번 협착이 굉장히 심해진 소견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협착증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디스크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제 더 심하게 아래쪽으로 끼어 버렸죠, 이 경우는. 그래서 저거를 꼭 해결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주사를 제가 드리긴 하지만 안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려요. 워낙 꽉 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 그렇진 않지만 수술적 처치를 요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해서 이제 제거하신 걸 보면 뒤쪽에 이제 열려 있는 거 보이시고 단면 보겠습니다. 단면 보시면 마찬가지로 뒤쪽 협착된 부분을 열어주고 달라졌어요. 안쪽에 이제 끼어 있던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시면 여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감압을 해놓은 소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래쪽도 흘러내려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흘러내려간 부분이 이렇게 잘 보이는 소견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과 후 아주 잘 이제 달라졌던 그런 치료사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허리가 불편한데 혹시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62세고요. 62세시고요. 네, 네. 저희 최고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아프실까요? 4번, 5번 쪽에 그 통증이 지금도 심하고요. 심하고요. 네.
예, 오늘도 동네 의원에 가고 저 물리 치료를 받고 왔는데 네. 예전에 그 한 작년 그다음에 한 2년 3년 전에 서울에서 모 병원에서 한 2번 수술을 받고요. 수술을 하셨구나. 2번 하셨고. 예. 네. 그다음에 작년 6월 달에 네. 부산의 모 병원에서 저 수술을 한번 하고 또 예전에 그 흉추 쪽에 네. 수술을 그 받으셨구나. 항색 임대 제거술을 네, 한번 네, 받은 네.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협착증, 흉추 쪽에서는 보통 협착이 황색 인대가 석회화되면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수술을 총 3번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다리 쪽, 엉덩이나 엉치나 다리 쪽은 어떠세요? 증상이? 엉치 쪽은 뭐 아픈 거 있는 건 없는데요. 네. 그다음에 일어서 갖고 우리가 그 걸으려고 하면은 네. 그다음에 기지개를 편다든지 하면은 양쪽 장단지가 그 딱 조이는 느낌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는 증상이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요 근래에 보면 무릎이 또 살짝 아픈 것 같고. 맞습니다. 무릎 아까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릎 같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단지 그쪽은 수술을 2번, 총 3번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신경 유착이나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협착증이 재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아버님 지금. 네. 그래서 장단지가 아프고 이제 허리가 아프시고 이런 게 문제고 걷는 건 어떠세요? 보행은? 걷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오늘 이제 물리치료를 하고 오셨다고 했지만 이제 그런 의원급에서는 이제 MRI 같은 장비가 없다 보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는 MRI를 다시 한번 찍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찍어 보시고 그다음에 네. 수술을 3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비수술 치료로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 네. 사연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 우리가 보통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보통 우리가 걸을 때 네, 이제 걷는 게 불편하니까 운동화를 신고 걸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특히 좀 뛰지도 못하고 계단 내려올 때가 영 불편하지. 다리가 불편하니까 힘이 네.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진찰을 못 해봐서 굉장히 아쉬운데 이제 네. 그렇게 계단 내려오는 게 불편하거나 하면 실제 근력 저하가 힘이 좀 빠진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진찰을 해보면. 그래서 네네. 그런 거를 꼭 진찰 받아보시고 MRI 찍어보시고 그에 따라서 치료를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MRI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꼭 좀 필요하신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사례들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이분은 이제 평소에 이제 무거운 물류일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저한테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뭐 한두 번 치료받으신 적은 있으셨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일하던 중에 갑자기 이제 뭐 병원으로 연락해서 난리가 났다. 그래서 오. 왜 그러세요 하고 오셔서 환자분을 뵀더니 네. 갑자기 통증이 쓰러질 정도로 이제 통증이 와서 엉덩이와 다리가 양쪽이 다 아프고 이제 특히 이제 왼쪽이 더 아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응급실 119 타고 오셨고요. 네. 찍어봤더니 이제 저 사진 보시면 이건 디스크가 파열된 겁니다. 파열돼서 보셨고 하얀색 신경의 길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바로 이제 이거는 하고 요 가운데 사진 보시면 아예 하얀색으로 보이던 신경관이 전혀 안 보이죠. 지금 요만큼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수술 필요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네. 보통 저렇게 되면 후궁관 뒤쪽으로 보통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환자분이 부분 마취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럼 그걸 한번 좀 해봤으면 네. 좋겠다고 강력히 원하셔서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각선으로 좌측에서 들어가서 안쪽에 이제 요게 이제 핀셋 같이 집어내는 겁니다. 해서 요게 이제 밑에 쪽에 있던 염색대 디스크고 이제 요게 이제 파열된 디스크 조각들을 모아놓은 엄청 겁니다. 크네요. 이게 터지면서 이렇게 약간 핏물처럼 이렇게 빨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꺼내자마자
다리가 아프지 않아?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마취로 진행했기 때문에 하고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7mm 상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땀 한 땀 꼬매거든요. 네. 상처를 봉합을 하고 침 누우시자마자 다리가 아프지 않네요. 이렇게 하셨던 이제 굉장히 보람찬 사연이라고 보고 그렇게 예. 하고 이제 잘 됐는지 꼭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거든요. 보시면 인대나 이제 뼈 손상 없이 딱 그 있는 부분만 딱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했고 예. 단면 보시면 아까 보이지 않던 신경관이 이렇게 이제 하얗게 보여요. 예. 다 제거하지 않고 터진 부분만 제거를 하는 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응급실을 통해서 내원하셨던 50대 남성분의 치료 사례인데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오래되고 또 잘 낫지 않는 허리 통증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저희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50대이시네요. 네, 이제 57세 여성분이신데 평소에 허리는 아팠지만 이런 증상은 처음이에요라고 네. 오셨는데 이분은 딱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는 순간 디스크가 바깥쪽으로 좀 나왔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호소하시지 않는 이 엉치, 엉덩이와 허벅지 앞쪽 여기가 아프다 그러셔서 그런 경우에는 약간 위쪽 척추이거나 바깥쪽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이제 3번, 4번에 바깥쪽으로 왼쪽 바깥쪽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신경 주변이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이 저렇게 까맣게 보인 걸 보여서 저 부분이 문제가 있군요 하고 요거는 주사 치료도 있지만 저렇게 되면 다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입원해 있는 경우에도 진통제를 아무리 드려도 호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마취로 내시경을 넣어서 끄집어 냅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네.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대각선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요 바깥쪽에 여기 신경 아래쪽에 디스크가 있어서 이게 눌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할 때는 좀 더 멀리서 들어가지만 이럴 때는 척추에서 한 6cm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네. 내부에 있는 이제 디스크를 확인하고 그것만 딱 끄집어내주고 이제 나오면 이제 다리 통증이 대부분 호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네. 치료 전후 보시면 이제 아령 같았던 게 이제 없어지고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한 게 보이고 네네. 사진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마취시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하고 이제 엎드려서 보통 저희가 수술을 하거든요. 그쵸. 척추 수술이. 그러다가 바로 눕는 순간 다리 별로 안 아파요. 약간 저리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바로 좀 이제 상태가 좋아진 네, 하고 느낌을 이분은 확인할 수 다음 날 바로 퇴원하셨습니다. 집에 그래요?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러셔서 가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예,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게요. 네. 지금 하고 다음, 이제 예. 단면으로 해서 이제 제거가 됐고 네. 이제 눌려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신경이 부어서 좀 다리가 저릴 수는 있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사라지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57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 보시면서 나와 증상이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최고 원장님과 상담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저희는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65세 남성분이시고 네. 허리를 좀 또 많이 쓰셨네요, 이분도. 네, 이분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기억이 확 나는데 네. 왜냐면 이제 물류직업인데 이제 수산물 왜 얼음과 이제 어패류 이런 걸 많이 듣다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시고 상자 나눌 때마다 허리가 아팠는데 아이고. 갑자기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보셨고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파열이 돼서 흘러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꼭 망치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대부분 척추 의사들이 뒤쪽으로 들어가서 후궁관으로 제거를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분이 이제 심장 스텐트를 넣은 지가 이제 그렇게 오래 안 되시고 본인이 이제 나 전신 마취나 이런 게 좀 받고 싶지 않다 그러셔서 그러면 제가 저 터진 부분만 이렇게 하고 네. 이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항공 내시경으로 준비를 해서 시행을 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가운데 쪽은 괜찮은데 밑에 쪽이 이렇게 흘러 내려간 소견이 보이고 아주 그 밑에 쪽 척추까지 이렇게 4번, 5번에서 5번 신경 나간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다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번에 다 끄집어내기 위해 했고 아래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약간 비스듬하게 그러네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가야 안쪽이 잘 보이기 때문에 네네. 하고
부분이 이제 신경근 나가는 부분이라 안쪽에서 이제 조심조심 약간 이제 훅 이런 갈고리 같은 거로 살살 이렇게 해서 디스크를 빼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 모양 보이시죠? 요게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끄집어낸 거고 어. 작은 조각까지 나와서 확인을 했고요. 네. 수술 끝나고 이제 MRI를 바로 찍으면 이렇게 안쪽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있고 내려온 부분은 다 제거된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바로 달라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네, 단면에서도 단면도, 이렇게 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65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 예,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례들 저희가 좀 만나봤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어떤 경우에 이런 치료가 조금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대부분의 질환에 이제 다 통용될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경우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제 만성 질환, 콩팥이나 심장 이런 것들이 질환이 많으셔서 전신 마취가 부담스러운 경우에 부분 마취나 하반신 마취 정도로 이렇게 수술할 수 있다. 네. 이런 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 이제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많이 돌출이 됐지만 뼈를 깎아내거나 인대를 깎아내면 재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젊으신 분들에서 추간공 내시경으로 작은 절개와 최소 침습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은 드리지만 대부분 척추 질환은 가능하고 아주 심한 협착증 이제 완전히 뼈가 이렇게 어긋나서 이게 측만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측만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여러 군데가 광범위하게 된 경우에는 저도 이제 내시경을 권하지 않고 이제 나사못을 삽입하거나 네. 유압술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공 내시경 치료 적용 대상까지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환자의 증상 상태에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척추 질환에 따른 여러 가지 치료법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오시면 수술하는 비율은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존적 치료나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치료, 시술 치료 이런 것 등으로 좋아지실 수 있고 네. 과거보다 먹는 약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얼른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술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죠.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천천히 척추가 노화되도록 바른 자세, 바른 걸음, 적절한 운동 등으로 운동 등의 생활습관 교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셔야 되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최소 침습으로 네. 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질환을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유튜브 다시 보기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